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단위의 대학정책국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인데요. 대구시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서 신설되는 대학정책국에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 사업 등 지역대학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길 계획입니다. 라이즈 시범지역 7곳 가운데 한 곳인 대구시는 지난달 동성로에서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을 시작으로 대학 활성화와 청년 정주, 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학 살리기 정책으로 지역의 인재가 머무르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낮에는 안동 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평년 이맘때 기온 이어지면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물러가고 공기질이 탁합니다. 당분간 대기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재청과 안동시가 안동 선찰사 목조 석가 열애자산과 복장 유물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보물로 승격 지정된 유물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찰사에서 소장해오던 불상인데요. 시는 지난 2020년부터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인 안동 선찰사 유물을 국가유산 보물로 승격하기 위해 정밀학술 조사를 해왔고요. 수년간 불상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온 결과 지난 10월 보물로 승격 지정 예고된 후 이번에 최종 승격 지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유물은 현진을 비롯해 당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광해군 때 조성된 걸로 알려진 이 불상은 또 별도로 마련된 왕실 원당에 봉인돼서 원불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좌상의 복장에서 광해군 부인 유 씨의 저고리가 발견됐는데 이는 개인을 위한 원불로 이 불상이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17세기 조선 왕실의 복식이 완전한 형태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안동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해마다 국가유산 또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만큼 지역민들께서도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열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성 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면서 초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요. 주말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포항 촉발지진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시민들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인데요. 범대본은 어제 오후 그동안 포항 촉발지진 소송을 맡아왔던 A 법무법인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A 법무법인에는 1심에서 총 2만여 명이 소송을 접수했지만 이 가운데 3천여 명이 누락됐고요. 이들은 법원 판결물 승소 원고 명단에서 빠진 경우와 법무법인 소송 접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이 빠진 이유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고 여부 명단 확인을 위해 시민들의 수고는 물론 추가 행정력 낭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소송에 따른 행정력과 인력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4도 높은 5.4도, 습도는 58%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7도에서 9도 사이로 어제와 비슷하게 포근하겠으나 미세먼지 수준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오늘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에서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은 다시 1에서 2m로 바다의 물결 잔잔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울릉지역 사랑상품권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울릉사랑카드를 오늘부터 발행합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울릉사랑상품카드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지류형과 모바일형 불편함을 보완하고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는데요.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후 NH농협은행 울릉군 지부 및 울릉농협에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울릉사랑 상품권 카드 발행은 연말 소득공제 30%는 물론 스마트폰 앱으로 충전 시 휴일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상품권을 충전과 사용 가능하며 1인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 연 100만 원으로 통합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울릉군은 향후 울릉사랑 카드 기능을 교통카드와 음식물 쓰레기 사용 기능까지 추가해 카드 한 장으로 울릉도 내에서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울릉사랑 상품권의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온라인에 전국 출퇴근하는 이들이 부러워하는 대구 지하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영명이 크게 적혀 있어서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방송을 듣지 못해도 도착역을 놓칠 일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요. 해당 방안의 기획자를 오늘 생생매거진 오늘 줌 인터뷰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정재화 대구교통공사 전자관리부 차장입니다. 정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구교통공사 전자관리부에 근무하는 정재화 차장입니다. 네. 2004년도에 입사해서 근무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승강장 안전을 책임지는 승강장 안전문 설비와 승차권을 발매하고 승하차를 처리하는 영무 자동화 설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올해 초, 3월이면 초입니다. 대구도시철도가 온라인상에서 정말 큰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역사명 부착 사업, 이렇게 큰 그 영명을 붙이는 이 작업, 역사명 부착 사업을 직접 하신 거라면서요? 네, 2017년도에 승강장 안전문이 전체 역사에 설치된 후 승강장에 설치된 이제 영명을 가린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사에서도 이제 문제를 인식하여 보완 사항을 이제 검토하던 중에 승강장 안전문에 영명판을 부착하자는 시민 제안이 있어 이를 이제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스티커 작업을 그러면 직접 하신 겁니까? 동참하셨어요? 예, 직접 전부 다 이제 직원들이 부착하였고요. 네. 영명 부착 작업은 이제 선로 쪽에서 작업해야 돼서 열차 이제 종료 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직원들이 이제 정기 점검을 끝내고 남는 시간에 조금씩 이렇게 붙여 나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스티커 이제 붙이는 연습도 따로 했고, 이제 역별로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 절차서도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예, 스티커 붙이는 연습까지 하셨군요. 네네. 도시철도 3개 노선 작업하는데 꽤 기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열차가 다니지 않은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점검을 끝내고 작업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예. 네, 이제 작업 부착 개소는 이제 1, 2호선 한 역에 96개소로 60개역, 총 5,760개소에 부착하였고, 3호선은 한 역에 24개소로 30개역 720개소에 부착하였습니다. 네. 아우, 새벽 시간에 이렇게 붙이시려면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화제가 된 건 올해 초지만 작업을 이제 시작한 건 훨씬 이전이었겠네요. 네,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시민 제안을 이제 반영하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직원들이 많아서 예. 실제 이제 현장에 이제 적용해서 실효성도 검증해보고 부족한 사항도 개선해서 21년도에 1, 2호선에 적용을 하였고 22년도에 3호선에 이제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꺼번에 하신 건 아니네요. 네네.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갑자기 반응이 이렇게 좋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고요. 네. 많은 직원들의 이제 노력으로 얻은 성과물이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돼서 시민들의 관심과 이목을 이제 끌게 되었고, 이 대구만의 이제 특별한 배려로 화제가 됐을 때는 이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예. 네, 정말 기뻤고 이제 이때 제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고 그 밑에 이제 댓글도 읽어봤는데요. 아, 우리 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수도권에는 왜 없나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연락이 끊긴 아내 친구분이 서울에서 이제 보고 혹시 남편이 아니냐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다시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낸다고 고마워했고요. 네. 네, 직장에서는 이제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이제 영상을 보고 많은 직원들이 이제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는 후배로부터 존경한다는 문자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 이런 문자도 받으셨군요. 네. 처음에는 좀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반응이 네. 좋을까? 어떤 그 효과가 있을까? 참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조회수가 현재 200만을 넘었고요. 댓글에 또 칭찬글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반응이 혹시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2021년도에 자신이 이제 청각장애인이라고 소개한 누리꾼이 이제 우리 공사 게시판에 이제 남긴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각적 정보가 중요해 역사에 붙어 있는 영역을 확인하곤 했는데 안전문 내부에 영능이 붙어 있더군요. 오. 청각장애인 당사자로 이런 세심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안전문 내부에 영명을 부착하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정말 편리하고 좋았다며 고마움을 전달하였고, 그 외 기억에 남는 글로는 타 지역에서 부러워한다니 대구 사람이라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네요. 네. 지하철에서 만나면 직원 한 명 한 명 너무 친절하셨어요. 수고에 감사드리며 직원들 보너스랑 휴가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너스랑 휴가 더 받으셨습니까? 아, 그런 건 따로 받은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데 화제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도시철도로 확대 시행되게 됐습니다. 어딘가요? 네, 올해 이제 서울은 7월에 작업을 하였고, 광주는 10월, 부산은 내년에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 대구를 이제 따라하는 거네요. 네, 네,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분은 어떠셨어요? 네, 이제 시민 제안을 반영해서 이제 대구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전국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편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이 영명 부착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민원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 도착역이 안 보인다 이런 민원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런 그 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변화를 시도를 하신 겁니다. 그럼 이후에 실제로 영명 그 부착한 후에 도착역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혹시나 들어왔습니까? 따로 이제 부착 전에는 이제 민원이 종종 많이 좀 들어왔었는데 네. 영명 부착 후에는 단 한 건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네네. 와, 이 정도면 대구 도시철도 위상을 정말 드높인 건데 조금 전에 뭐 보너스도 휴가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포상은 네. 혹시 받으셨어요? 네, 따로 포상은 받은 건 없고 포상도 없습니까?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간 중 유일하게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우수상이요? 예. 대구시장 혁신상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성강정 안전문 365 안전 플랫폼으로 2023년 대구시 상반기 시정혁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예. 이제 성강정 안전문 365 안전 플랫폼은 성강장을 자동으로 감시하고 장애를 예측하며 장애 분석을 지원하는 안전 플랫폼입니다. 사람이 점검하던 일을 자동화하고 사고 발생 전 장애를 예측해서 예방할 수 있어서 점검 시간을 83% 단축하고 연간 인건비 4,200만 원과 자체 개발을 통한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기술 혁신을 통한 이제 안전사고와 장애 예방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업은 영명 부착 사업과는 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대구시장 혁신상도 받으셨군요. 네네. 네, 열심히 일하신 만큼 상복이 정말 많은 한 해였는데 혹시 요즘 고민하거나 또 작업하시는 게 있으세요? 예. 대구에서 시작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된 성강장 안전문 영명 부착 사업을 지금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대구시와 협업하여 유엔 공공행정상을 신청하였습니다.
내년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로요? 예, 와. 전 세계로 이제 예. 전파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이제 전 세계로 네. 유엔 공공 행정상에 신청을 하면은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전파가 가능한가 봅니다. 네, 그럴 거랍니다. 인정을 받는 거니까요. 네네. 예,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직원 한 분 한 분 열심히 일을 하니까 대구도시철도가 15년 연속 또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원으로서 생각하는 고객 만족도 15년 1위 비결이 있다면 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구교통공사 전 직원의 하나된 마음을 시민들이 이제 높게 평가해 주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대표적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방송 출연하셨으니까 좀 더 자랑을 해주시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또 대구교통공사가 11년 연속 청렴도 우수 등급도 달성을 했더라고요. 네네. 네, 22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공직 유관단체 195개 기관 중 유일하게 11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네. 올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청년 컨설팅, CEO 주재 외부 업체와의 소통 간담회, 가치 반영 개선을 위한 현업 부서와의 공동 실천 회사 등 청렴한 공사가 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시민들이 또 꼭 알았으면 하는 대구도시철도의 서비스나 또 노력이 있다면은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교통공사로 출범하여 대구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처럼 도시철도 운영뿐만 아니라 DRT, 자율주행 차량 등 미래 모빌리티 수단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네, 올해 정말 좋은 일이 많았던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정 차장님, 연말인데요. 내년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내년에 제가 현장에서 승강장 전문가 영무자동화 설비 유지 보수를 수행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으며 네. 휴일에는 이제 아내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같이 참여해서 공기업 직원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재화 대구교통공사 전자관리부 차장이었습니다.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팔거천에 야외 스케이트장이 생겼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박랑희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지난 20일 개장한 팔거천 야외 스케이트장은 대구 최대 규모인데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야외 스포츠인 만큼 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시간마다 정해진 인원만 입장 가능하고 정빙 시간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안전요원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사이즈 어떤 거 하시겠어요? 한 270으로 하나 주세요. 175 드릴까요? 네네. 사이즈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꽉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과천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변지성이라고 합니다. 안전요원으로서 일단 간단한 시설물 정비나 그리고 스케이트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겠지만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돌에 의한 안전사고인데요. 사람이 많을 때나 어린 친구들이 같이 타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유의해가면서 적당한 속도로 타야 모두가 즐거운 환경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잦은 것 같아서 이 사고에 대해서 제일 주의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활주 방향이 당연히 있는데요. 보통 스케이트장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활주를 해야 하고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의 적당한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장 요즘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 안전요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잘 이용해 주시고 즐겁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심에 이렇게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잠깐 시간 내서 방문하기 참 좋겠네요.
네, 팔거천 야외 스케이트장은 기존 한서 광장에 있던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시설물을 더 씌우는 방식으로 마련됐는데요.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마련돼 점심시간에 또는 잠시 반차를 내고 방문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반차까지 내고요? 네. 야외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일상에서 쉽고 재밌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요.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김은조라고 하고요. 생각보다 이제 빙상장이 커가지고 놀랐고, 한 이 정도 수용 인원이면 괜찮게 재밌게 다들 와서 방문해서 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일단 아무래도 애기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옆에 이제 눈썰매장이랑 그리고 이제 튜브 슬라이드 장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다음에도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도심지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다들 많이 한 번쯤은 겨울에 와보셨으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강목초 6학년 7반 김은서입니다. 애들이 줄 길어갖고 못 왔었는데 오늘 줄 어떻게 갖고 왔어요. 음식도 팔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상인동 살고 있는 안진수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랑 낮에 시간이 나서 오게 됐습니다. 야외에 새로 생겼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날씨도 따뜻하고 재밌던 것 같습니다. 타는 것만 재밌는 게 아니고 특이하게 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저 고안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3학년 박민성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이랑 오늘 학교 마치고 또 스케이트장 열렸다고 하길래 왔어요. 스케이트장 안에서 애들이랑 꼬리 잡기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 근처에 생겼다는 게 일단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참 즐거워 보입니다. 스케이트장에 또 시설도 있다면서요? 네, 대표적으로 팔거천 야외 스케이트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튜브를 타고 경사진 얼음판에 내려오면서 속도감을 즐길 수 있어 어린 학생부터 성인까지 즐겁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건가요? 네, 싹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네. 네. 자세한 이야기를 북구청 체육진흥과 장덕용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팔거천 야외 스케이트장은 3,600제곱미터 면적의 체험시설로 아이스링크, 전통민속 썰매장,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와 의무실, 휴게실, 매점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로 조성되었고 1시간에 최대 380명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평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거천 야외 스케이트장은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야외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스포츠 활동을 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추억의 공간으로 기억되어 어른들이 예전 고향에서 썰매를 타던 아름다운 추억이 평생 좋은 추억으로 남듯이 팔거천 야외 스케이트장도 겨울철 야외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을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안전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보호 헬멧, 아이젠, 스케이트 보조기구를 비롯한 안전장구는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대여하여 안전에 대비하였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간호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요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현장에 마련된 의무실에 상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시설물 전체에 대한 보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팔거천 야외 스케이트장은 계절 특수성이 있는 시설로서 스케이트장 운영이 종료하는 그날까지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만족하고 가족, 지인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그 추억이 좋은 기억으로 평생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용료는 혹시 무료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시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1,000원부터 2,000원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네. 예, 언제까지 운영이 되나요? 야외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7일 수요일까지 운영되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겨울을 맞아 색다른 장소로 재탄생한 팔거천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겨울에는 정말 야외 스포츠 활동을 즐길 기회가 잘 없는데 네, 맞습니다. 예, 야외 스케이트장에 방학 동안에 방문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나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올 한 해를 분야별로 결산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북일보 전재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 기자가 정리해줄 소식은 뭔가요? 네, 올 한 해 동안 이제 경제계에서 3년 동안 지속했던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올 한 해 원자재 가격 인상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이제 힘들었던 한 해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지역에서도 힘겹게 한 해를 보냈다고 하는 기업인들이 많은데 올 한 해 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기업계의 무역 실적과 주요 현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 무역 실적은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수출입 등락을 살펴보면 대구 경북 수출입 실적은 악조건 속에서도 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올해 4분기 실적이 산출된 상태는 아니지만 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전국 수출액은 4,64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하락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대구 수출액은 86억 달러지만 같은 기간 대비 기준으로 9.9% 증가했고요. 경북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기간에 0.3% 소폭 하락한 35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 전국 평균 하락폭과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선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품목별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기타 정밀 화학 원료나 자동차 부품, 인쇄회로, 폴리에스터 직물 등 이제 10가지의 이제 수출 품목이 있는데 이 중에 고속 도강, 초경 공구, 그러니까 이제 강철을 자르는 더 강한 강철 제품인데 네. 이 제품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무선 통신기기 부품, 기타 정밀 화학 원료, 무선 전화기, 열형 강판, 아연도 강판 등이 이제 10대 수출 품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무선 전화기나 평판 디스플레이와 같은 IT 제품 수출이 조금 부진했었고요. 예. 글로벌 고물가 금리 인상 때문에 아마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행히 열형 강판이나 아연도 강판, 중후판 등 이제 철강 제품의 수출이 호조세를 계속 이어가서 IT 제품 수출 실적의 공백을 메꾼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올해 나흘 남았는데 긍정적인 이 수출 분위기가 연말까지 계속 유지가 될까요? 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누적된 수출액을 다시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제 5.6% 증가했고 경북은 1% 하락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3분기까지 비교하면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더 줄어든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도 전국 수출액이 8.5%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연말까지 대구 경북 전체 수출 실적은 전국 평균 수준을 가볍게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지역 수출탑 수상업체가 132곳으로 지난해보다 14곳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 1억 달러부터 40억 달러까지 우수한 수출 실적을 거둔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유공 정부 포상을 받은 기업인도 7명 늘었는데 올 한 해가 이제 큰 성과를 거둔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특히 대구시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미중 간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전례 없이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대구가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운데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전국 2위를 기록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렇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다만 제 생각에는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장기화로 이제 대러시아 수출이 많이 급감했었거든요. 그랬겠죠. 예, 그에 대한 이제 기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가 전국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증감률만 이제 비교한 성과는 어느 정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대구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 늘었다면 그동안 지역 수출액 실적에서는 큰 증가율을 나타내지만 우리나라 전체 실적과 비교했을 때는 좀 미미하거든요. 크지 않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소봉대식의 이제 평가는 좀 자제하고 지역 수출 성과 내용을 분석해서 성장세를 띈 업계에 대한 정책 추진과 부가가치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수출이 부진한 분야가 있었잖아요. 네. 그 올해 무역 실적을 봤을 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무역업계에서 분석하기로는 이제 반도체 산업 수출이 수도권과 좀 차별화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 경북과 대구 반도체 산업 수출 규모가 각각 32억 2천만 달러, 6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연평균으로 12.4%, 9.2% 각각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전국 연평균 수출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8.1%를 웃돌았습니다. 네. 물론 지난해 기준 전국 반도체 산업 수출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2.34%, 대구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59%로 적은 규모지만 그래도 4년 전보다는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컸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분석을 했는데 경북은 전력 반도체와 고성능 인쇄회로 생산시설 확충을 통한 전기차, AI 등 이제 구조적 성장 산업에 대한 핵심 소재와 부품 분야의 역량이 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예. 대구는 차량용 센서 등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전문 설계업체 연구개발센터 유치로 관련 생태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지역의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화장품 비중이 2012년도 0.18%에서 지난해 1.16%로 6.4배 증가할 때 대구는 11.3배. 경북은 23배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역 내 화장품 관련 업체 수에 비해서 수출의 비중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뤄나가야 된다. 그리고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이 나왔습니다. 네. 자, 무역 실적, 무역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 환경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결과로 무지개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상황을 벗어날 기회를 기다린다라는 뜻의 운예, 지망이 올해 사자성어로 선정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제 이른바 3고 위기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네. 경영 환경이 나아지라는 기대를 조금 품고 기다렸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역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겪었던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압축이 되는데요. 네. 중기중앙회 대구본부와 경북본부의 경우 매달 지역 3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실시를 하는데 기업 경영에서 가장 많이 꼽힌 애로사항이 내수 부진이었고 네. 그 이후에 인건비 상승과 고금리 이렇게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조사된 애로사항 가운데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은 항상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항목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건 항상 겪어왔던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고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위권에 내에 진입한 항목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고금리가 추가된 거군요. 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역 경기가 많이 악화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상승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경영 환경에 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조건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올해는 고금리가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경영 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세계적 경기 침체에 내수 부진으로 수익이 좀처럼 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까지 있으니까 경영이 한층 더 어려워진 해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금리, 고물가 또 고환율 이렇게 3고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이렇게 네. 많은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지원책은 그럼 새해에는 또 어떤 지원책을 바랄까요? 네, 앞서 드렸듯이 고금리가 올해 3대 애로사항에 포함되는데 역시 가장 필요한 지원도 고금리 대책 마련이 우선으로 꼽혔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이 조사에서 고금리 대책 마련이 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요. 이어서 판로 확대가 32%, 인력 채용이 30.2%, 기술개발 투자 지원이 28.6% 순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자 중소기업계에서 좀 어려움들을 짚어봤는데 반대로 올해 중소기업
중소기업계의 성과로 평가되는 그런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기반이 좀 마련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증여세 과세 특례 연부 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그리고 증여세 최저세율이 10%인데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2배 증액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이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네. 승계 비용의 부담을 느껴서 오랜 기간 유지했던 중소기업이 많이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수 유지 업종이나 그에 준하는 업종이 계속 사라졌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명맥을 좀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결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 외국 인력 16만 5천 명 도입이나 공공조달제도 개선 등이 이제 중소기업계의 주요 이슈였는데 지역과 밀접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염색 가공 등이 이제 뿌리 산업에 포함된 일입니다. 예.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염색 가공업과 부직포 펠트 제조업 그리고 직물 제조업 등을 뿌리 산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총 27개 협동조합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기업들이 내년에는 큰 성과를 거두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마다 대한상이 단독 주최로 개최되던 경제계 신년 인사회가 올해는 처음으로 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리에 참석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팀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 이 같은 분위기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대구 경북이 1년 동안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많은 중소기업인이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은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뜻의 운의 창천을 내년 사자성어로 꼽았다고 합니다. 운의 창천. 예. 네. 그래서 내년에는 기업도 잘 되고 일하는 시도민과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까요? 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도 굉장히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좀 의미 있는 행사를 하나 열었는데요. 지난 12일에 진행한 공유활동 협력 기관들 간의 특강이었습니다. 비영리 기관의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면은 뭐 회사나 기관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규모가 큰 기업들도 별도의 부서까지 두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이제 능력에 걸맞는 뭐 물리적인, 심리적인 보상 체계뿐만 아니라요. 실질적인 이제 성장과 역량 강화 등 아주 다양한 면을 다루는 게 인적 관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가 좀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공유 활동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활용은 또 어떻게 해야지 공유 활동의 비전을 좀 더 실현해내는 것이 이번에 포인트였고요. 사실 이제 특강을 진행을 하고 그날 모였는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쩌면 영리보다도 비영리 분야가 인적 자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뭐 영리 경우에는 보상 체계라든가 어떤 재원이 뭐 나름대로 좀 준비되어 있거나 충족되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영리는 이제 특성상 구성원들이 어떤 활동에 대한 몰입이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사실은 더 절실하기 때문에 네. 인적 자원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영리 기관일수록 인적 자원을 잘 운영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기관의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강에는 그럼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셨나요? 네, 굉장히 다양한 비영리 활동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저희 이제 공익센터처럼 이런 생태계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이나 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의 대표님들도 오셨고 또 이주여성이라든가 다문화를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의 대표님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풀뿌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처럼 비영리 기관이라는 게 폭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주제도 그렇고 활동
활동 분야도 넓은데 그럼에도 이제 참석자들 한결같은 의견은 공익활동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역량이나 성장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조직마다 적용할 수 있는 팁들도 좀 얻어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영리 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적 관리는 특히 어떤 분야일까 참 궁금한데 어떤 부분들이 강조가 됐나요? 네, 다양한 내용들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나라별 비영리 3섹터 고용 규모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비영리 제3섹터 고용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섹터의 다양한 것도 좀 살펴봤습니다.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이렇게 비영리 섹터도 굉장히 넓었고요. 아무래도 비영리의 높은 공익활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반면에 이제 재정이 열악하거나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또한 이제 민간기관으로서 정부와의 소통이나 파트너십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알 수 있었고요. 더구나 이제 비영리 조직의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인적 자원의 확보인데 그러다 보니까 리더 양성에 대한 어려움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기술의 변화는 더욱더 눈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문제도 복잡해지고 해결 방법도 복잡해진 이런 현실들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연에 나선 이재현 대표에게 강연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비영리 조직 컨설팅하고 있는 MPO스쿨의 이재현 대표라고 합니다. 비영리 조직 컨설팅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비영리가 돈을 안 번다라는 얘기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여타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기관들, 그분들이 요새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람 구하기 힘들다, 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린다, 리더를 키울 사람들이 참 없다, 전반적으로 사람 구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셔서 오늘 인적 자원 관리라는 좀 생소한 제목이긴 하지만 그런 강의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첫 단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기술과 테크닉을 말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를 생각하면 우리 많은 조직들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이런 철학적 부분이 많이 빈곤해진 게 아닐까. 결국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기관이 지금 탄생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없다면 인적 자원 관리도 좀 허무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윗단위의 좀 큰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관심을 끌었던 거는 아마도 조직 만족 요인과 조직 몰입 요인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서로 상호 관계성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현 시대에서 우리 현장에 이게 어떤 의미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예전 이론에 대한 환기 그걸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게 아마 좀 호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의 계획은 매번 하는 일을 그때그때 성실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전달하는 많은 메시지 통해서 현장의 일부분에라도 변화가 좀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비영리 공익활동 조직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최근에는 이 비영리 활동이 과거와는 달리 좀 위기와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 기관은 이제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기 상황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어느 영역보다 신뢰도가 대중들로부터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호 연대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힘들도 굉장히 강력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연대들도 약화되고 있고 더구나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어떤 분야들 그리고 제도 변화 속에서 방향성을 찾아 나가야 하는 과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이제 대의 명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세대였다면 지금은 생활의제 중심이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활동에 대한 선호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크 조직의 활성화 등이 지금 현재 비영리 조직의 변화에 좀 직면해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변화가 위기이자 또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영리 조직이 이런 변화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이번 특강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요. 이제 위기로 볼 거냐, 기회로 볼 거냐. 어차피 파고는 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조직 문화의 뭐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내적 환경에 대한 관찰 이런 새로운 시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비영리 조직 일하는 사람들 구성원 인적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결국 앞으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이제 갖추는 거라고 봅니다. 공익활동의 뭐 보상이라면 뭘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일의 의미라고 보는데 또한 자신의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특강을 들은 참여자분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사단법인 풀꽃이라는 위기 청소년을 돕는 민간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원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뭐 다는 아니고 일부 이제 어려운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들의 동기 강화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직원들의 내면을 좀 제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시적인 측면이 좀 많은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중심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탐색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구 여성장애인연대에서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1년 전에 공익활동 체인지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재영 강사님 강의를 처음 듣게 되었어요. 그때 귀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재영 강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인사관리나 조직 운영이 사업의 활동성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술교육이나 리더십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민단체를 또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평가와 피드백이라는 단어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조직의 방향이나 또 미션과 가치의 실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할 때마다 항상 나에게 중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시민단체의 역할들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돈으로만 환산되지 않는 가치들, 공익을 창출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리 각박해져도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뭐 다들 살기 힘들어서 아무래도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만 급급하기 나름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이제 각박하더라도 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공유활동이나 함께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죠. 이제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뭐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고민하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틀을 어떤 걸 깨볼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저는 현재 비영리 섹터에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좀 질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전쟁 후에 이제 한국 사회의 재건과 그리고 이후 민주화의 과정 그리고 여러 사회적 재난 때마다 비영리 섹터 시민사회 활동은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회를 혁신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사회도 변하고 있고요. 뭐 정책과 제도, 시민성도 사실은 시대에 따라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전은 변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비영리 섹터의 생태계가 더욱더 좀 튼튼해지기를 바라면서 2024년에도 아까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네. 예, 비영리 기관의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오늘 함사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 북구는 북구 새마을회와 함께 내년 1월 1일 오봉산 침산정에서 해맞이 행사를 엽니다. 오봉산 침산정은 북구 8경 중 하나로 이곳에서 청룡의 해를 맞이하는 대북 퍼포먼스와 태풍소 공연을 통해서 다가올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대구 동구는 같은 날 오전 6시부터 동촌유원지 해맞이 공원에서 행사를 여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볼거리가 마련되고 떡국과 찬한음도 열립니다. 다가오는 1월 1일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해 첫 일출 보기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대구에 있는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에서 기획전시가 열립니다. 125년 전 대구 감염병 역사 속으로 천연두 말라리아 이야기를 제목으로 하고요.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 대구의 상황과 극복 과정을 소개합니다.
포토존과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미니 북카페를 만들어 감염병 관련 독서와 간단한 체험활동 등으로 감염병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대구 수성아테피아에서 2023 수성아테피아 송년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최정원, 바리톤 오동규, 그리고 수성아테피아 솔로이스트가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루이스 프리마의 싱싱싱, 명성황후 OST 중 나 가거든 같은 곡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공연 보면서 올해 마무리해보시면 좋겠네요. (12월 27일) 오늘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입니다. 원자력 안전성을 높이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국립과학관에서는 원자력 안전 교재를 배우고 선물을 받는 행사가 열립니다.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한층 더 강화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올 들어 지역의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경북경찰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 483억 원으로 월간 기준 최근 1년 이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피해가 감소했던 기관 사칭형과 대출 사기형 피해가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연말연시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나 또 인터넷 주소 링크 누르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